매거진동아 라이브 데이터로 보는 민심 시작하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그리고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민심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계엄에서부터 최근 한 달 동안 여론의 추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데이터 전문가, 여론조사 전문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엄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 12.3 계엄 사태 이후에 정치권의 변화도 굉장히 변화무쌍하지만 이 민심도 굉장히 좀 요동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한 달 사이의 민심 흐름 좀 어떻게 종합해 볼 수 있을까요? 한 달 전, 그러니까 11월 말쯤으로 일단 시간을 좀 확장해서 보면요. 이때만 해도 대략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지지율 편차가 15%포인트 차이였어요. 네. 그러니까 계엄하기 이전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계엄하기 이전 상황. 이때도 이제 물론 분위기가 좋지 않았죠. 윤 대통령에 대한 비난 여론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쌓여서 이게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 호감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1, 2, 3 그러니까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때 극대화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 차이가 거의 25%포인트, 즉 더블로 벌어지거든요. 네. 이게 이제 12월 2주 여론조사 결과죠. 이때만 해도 민주당이 52.4 그리고 국민의힘이 25.7 거의 25%포인트 정도 격차였는데요. 이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줄어듭니다. 네. 그러니까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거든요. 네. 이때를 이제 계기로 해서 민주당 지지율은 하향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상승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런데 연말 연초에 크게 두 가지 이 계기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12월 27일 한덕수 이 국무총리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국회를 통과했거든요. 네. 이게 이제 크게 변곡점이 됐고 아마 신동아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때를 계기로 보수층 결집이 가파르게 진행이 됩니다. 네.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중도 무당층이 이탈하면서 지지율이 하락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난 게 1월 첫 주입니다. 1월 첫 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이제 발부가 돼서 네. 이게 윤 대통령에 대한 최대 압박. 그러니까 사실 이제 국민들은 그러니까 물론 공수처가 체포를 시도한 거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이제 전면에 나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주도의 체포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1월 6일 체포 시한까지 1차 영장 집행을 못해요. 못하고 이제 공수처는 영장 시한을 연장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시한이 되게 이 비밀이었어요. 네. 그런데 한남동에 집회 참석하고 있는 이 탄핵 찬반 이제 이 참여자들이 카톡으로 다 난리죠. 언제까지다? 네, 설 연휴 직전까지 3주간 네. 이게 체포영장 시한 연장이 됐다. 이러면서 이게 그 국민의힘 지지율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이제 급속도로 따라붙기 시작하는데요. 심지어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1월 13일 현재 즉 1월 2주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하고 금요일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발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의 정국이 이게 윤 대통령 대 이재명 대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 양자 구도로 지금 그 재편이 돼 있다. 그러면서 이 양자 구도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요약을 한다면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세로 반전하고 또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세로 반전해서 이제 거의 골든 크로스를 앞두고 있는데요. 네.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다. 첫 번째가 한덕수 총리 탄핵이고 두 번째가 윤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의 최대 압박. 이것이 맞물리면서 정당 지지율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12.3 비상계엄 이후에는 왜 비상계엄을 해야 되느냐라는 반대 여론이 좀 높았기 때문에 오히려 야당에게는 이 지지가 좀 모이고 오히려 여당 지지층들은 좀 이완하는 모습이었는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을 시키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국회 추천 목기시긴 하지만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합의해 주시면 제가 임명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통령 권한대행에서 이제 끌어내리니까 오히려 국민들 여론이 좀 돌아서기 시작했다. 민주당에 가 있던 지지층이 좀 빠져나오기 시작했고 또 대통령의 비상계엄 때문에 그 대통령 지지를 철회했던 이른바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네. 저는 이제 첫 번째 의미는 국정 무력화에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국민들이 이렇게 의심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한덕수 총리는 이제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을 하긴 했지만 어제 그제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은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빼고는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다 무혐의 처분하겠다.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계엄에 동참한 국무위원은 없었다. 한덕수 대행도 반대했다. 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을 강행하니까 국민들이 과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거냐, 운영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가진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한덕수 대행 탄핵하기 불과 이틀 전에 미국에서 한덕수 대행하고 한미 동맹도 의논하고 정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겠다. 네. 우리는 한덕수 대행이랑 일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메시지를 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해버렸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의 배경에 뭐가 있느냐 이런 이제 예측 전망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것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기 대선. 그러니까 가능하면 빨리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고 가능하면 이른 시일 내에 조기 대선을 치르자.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자. 이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관측이 확산하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비토, 거부 정서 여론이 급속히 확산했고 네. 이것이 정당 지지율, 민주당 지지율 하락,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네. 뭐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12상 비상 계엄 자체는 야당에 대한 지지로 모아졌고 여당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졌는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떻게 보면 헝클어진 국정을 수습하는 이 소방수나 구원투수로 투입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여야 합의를 종용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서서 탄핵을 하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비상계엄도 잘못됐지만 계속되는 탄핵으로 국정 안정을 해치는 이런 야당에게도 좀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런 인식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정당 지지율 격차가 좀 좁혀지기 시작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야당, 특히 민주당이 무리하게 좀 욕심을 낸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정당 지지율이라는 것은 정당에 대한 기본적인 기대 네.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 민주당에 대한 우려가 싹튼 게 아니고 원래 저변에 깔려 있었죠. 네. 원래 저변에 깔려 있다가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대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폭발을 한 건데요. 사실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잘못한 게 별로 없어요. 또 사실 이분은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에서 관료로 일했던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여권 인사 중에 야당의 많은 채널을 보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그 윤석열 대통령 계엄 사태 이후에 신속하게 정부를 추스려서 네. 그러니까 좀 일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태세 전환을 했던 그런 그 총리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덕수 대행에 대한 그 탄핵이 이 정말 국정 무력화의 의도,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리 사욕으로 연결된 그런 측면이 이제 많이 저는 있었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덕수 대행 같은 경우에는 그 본인이 그러니까 이제 여러 차례 그러니까 원칙적인 얘기를 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도 원론적으로 여야 합의를 요청을 했고 그때는 또 사실 쌍특검 즉 내란 특검 플러스 김건희 여사 특검
이게 또 맞물려 있었거든요. 이 거부권을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래서 이 거부권하고 또 헌법재판관 임명하고 서로 이렇게 논의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달라는 메시지였거든요. 네. 근데 민주당에서는 뭐 이런 방구 한 번도 상의도 안 하고 그냥 단번에 단칼에 날려버린 거죠. 네. 그리고 시한도 되게 골 때립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27일, 26일로 시한 설정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쌍특검 같은 경우에 31일, 즉 1월 1일이 거부권 행사 마감이었는데 그날이 휴일이니까 그 전날까지 하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31일까지 쌍특검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어떻게 할 건지 여야가 의논할 수 있는데 민주당은 테이블에 한 번도 테이블을 차린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하고는 아예 대화를 거부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상황이 이렇게 그러니까 양측의 그 치열한 대치 국면을 흘러가면서 한덕수 대행에 대한 이제 탄핵이 이루어졌고 이것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정치에 어떻든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죠. 쉽게 말해 일상이 깨지지 않는. 그렇습니다. 일상이 깨지지 않고 돈을 벌고 또 생계를 유지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그 민주당에도 일말에 기대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 탄핵이 그러니까 계엄 사태가 딱 벌어지면서 이 모든 국민의 이목이 민주당에 쏠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그걸 해줘야 되거든요. 국정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해주기, 그러니까 생계를 챙기기는커녕 오히려 생계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수순을 갔다. 네. 이렇게 되면서 저는 결과적으로 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민주당한테도 어느 정도 책임을 묻고 있는 거다.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비상계엄 선포한 것이 잘한 건 아닙니다. 네. 100% 잘못한 거죠. 그래서 윤 대통령에 대한 책임이 60%가 있다면 나머지 40%에 대한 책임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한테도 있다. 이런 식으로 여론이 흐르고 있지 않나. 네. 그러면서 정당 지지율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민은 절제되게 권력을 행사해라. 비상계엄도 잘못됐고 탄핵도 신중하게 해야 된다. 잘못한 사람은 탄핵해야 되지만 잘잘못이 분명하지 않은 자신들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한다? 그런 행위, 그러니까 할 수는 있지만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행위를 했을 때는 국민 지지가 또 철회되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비상계엄과 이딴 탄핵에 대해서 결국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구나. 국민 여론에 따라서 해야지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해서는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배척을 당하는구나. 저는 이게 여론의 추이가 좀 그런 게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로요. 지금 보면 이제 윤 대통령 지지율 조사를 하는 기관이 몇 개가 있어요. 네. 여기서 보면 코프라, KOPRA라는 이제 ARS 여론조사 기관인데요. 여기서 맨 처음에 며칠 전에 40%가 넘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게 잘못된 명태균식 여론 조작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코프라에 대한 검찰 고발 방침을 밝혔다가 그 다음날 한 발 슬그머니 빼서 이의 제기로 바꿨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상당히 많은 여론조사들이 40% 넘는 그러니까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가 넘는 네. 이런 이제 조사 결과들이 막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냐면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부 정서가 윤 대통령 지지율로 올라갔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저는 보는 시각이고요. 네. 그만큼 이 국민들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견제를 해야 된다. 그냥 놔두면 막가게 놔두면 안 된다. 이런 인식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윤 대통령 지지율 조사에 대해서 과거에는 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를 조사했어요.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이 직무 정지가 돼 있기 때문에 직무 수행을 안 하잖아요. 네. 그러면 윤 대통령 개인에 대한 지지율인 거죠. 근데 이게 적극적인 지지는 전 물론 아니라고 봅니다.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사 효과, 즉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막 나가지 못하도록 윤 대통령을 통해서 견제하려고 하는 의도가 네. 국민들한테 숨어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자발적으로 한남동 탄핵 반대 집회에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똑같은 이유를 대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쪽으로 지금 너무 분위기가 기우는 거 아니냐. 균형을 잡기 위해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건 막아야겠다. 그러면서 한남동 집회 가는데요.
거기 집회 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이제 제가 그 한남동 그 앞을 지나서 여기로 왔는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였습니다. 그게 바로 균형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지적한다면 물론 여기에 이게 보수층이 어느 정도 과다 포집돼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여론 조작이 아니고 여론 조사를 정상적으로 하는데 여기에 보수층이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도 하나의 여론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국민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처한 환경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정치 사회 환경에 대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내 의견을 표시를 해야겠다. 이런 이제 그 의도가 바로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민주주의가 교묘하게 작동이 되고 있는데 네. 윤 대통령 지지율에서도 그게 나타나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에 대한 지지율 격차가 벌어졌다가 좁혀지고 또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했다가 조금 회복하는 모양새긴 하지만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인지 위정자들이 아니고 그 위정자들에게 권한을 위임한 국민의 뜻,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회수당할 수 있고 배척될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유념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12월 14일 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네. 근데 그날이 토요일이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 일요일 날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이제 국민의힘은 여당이 아니고 원내 이당이다. 기억나시죠? 예. 이렇게 이제 일가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마치 민주당이 제1당이고 여당인 것처럼 이렇게 그 좀 오버한 거죠. 김치 국물을 먼저 마시셨고. 그렇죠. 마치 대통령이 된 것처럼. 네. 근데 그 다음 날부터 많은 역풍이 불었거든요. 왜 우리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첫 번째 변곡점이 바로 이게 그 12월 14일 탄핵소추안 통과되면서 네. 민주당 지지율이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출되지 않은 권력 아닙니까? 민주당은 아직은. 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이재명 대표를 뽑은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나가서 민심과 다르게 마치 내가 대통령이고 민주당이 여당인 것처럼 이렇게 행세를 하면서 국민과 척을 지게 된 것이다. 네. 이런 것들이 쌓여서 민주당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은 다수 국민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율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 국민의힘 지지율도 하락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여론이 야당인 민주당에게 결집하는 모양새를 띠면서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으로 크게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비상계엄으로 흐트러진 국정을 안정시키고 수습하고 거기에 힘을 보태야 될 야당이 오히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뜻에 반했다라는 이유로 또다시 탄핵을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여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한덕수 탄핵이 민주당에게는 역풍으로 작용을 했고 비상계엄으로 이완됐던 여당 국민의힘에게는 이 지지율이 결집하는 모양새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1월 3일이죠. 윤석열 대통령 직무는 정지돼 있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인데 무리하게 체포를 시도한 거 아니냐 이런 또 다른 역풍이 불면서 대통령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는 양상이 나타났고 1월 13일 발표된 리얼미터 최근 조사에서는 1.4%라는 오차 범위 내 굉장히 초박빙으로 양당 지지율 격차가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엄 소장께서는 이 지지율 격차가 이렇게 출렁인 것은 결국 국민의 뜻에 부합하지 않은 정치 행위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계엄, 탄핵, 그리고 체포 논란 이후에 이제 헌법재판소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이 심판 과정 그리고 내란 혐의에 대한 이 수사 당국의 수사 그리고 체포가 되느냐 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변수 속에서 앞으로 이 국민 여론 민심이 어떻게 요동칠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국민 생각과 맞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정당 지지율 보면서 좀 놀라운 것이 양극단으로 좀 오히려 이 지지가 결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중도가 좀 엷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점은 조금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최대 문제 중에 하나가 양극화이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 정치 쪽에서는 사생결단, 제로섬 게임 이렇게 표현해도 미치지 못할 만큼 충분하지 못할 만큼 네. 엄청난 그런 대치 국면이 가파르게 지속되고 있는데요. 또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과거 군부 독재 시절이나 민주화 시절보다도 지금의 정치 양극화, 정쟁 요소가 더 심하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도가 이 진보와 보수 사이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네. 일종의 중간 세력 내지는 이제 협력 세력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탄핵 국면에서는 중도가 거의 사라져서 진보와 보수로 쫙 갈라지고 있다. 그리고 네. 실제 진보는 아예 침묵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정치의 건강성이 점차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조기 대선이 열릴지 안 열릴지 조금 두고 봐야겠지만 조기 대선이 열려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다 하더라도 이런 정치 양극화와 정쟁은 더하면 덜하지 않을 것이다. 네. 이런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 양극화를 극복해야 된다는 과제가 남아 있는데요. 앞으로 여론 추이 저희도 예의주시해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여론에 또 좀 변곡점이 나타나면 다시 한번 이 엄 소장님을 모시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 이 민심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